당신은 혹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끝없는 갈망을 느껴본 적 있나요? 수백 년 전 199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마라톤 주자들은 뜨거운 먼지와 광기 속에서 똑같은 절박함을 안고 달렸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에 힘을 주는 생존의 지혜예요. 편안히 눈을 감고 역사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제 깊이 잠들어요. 1904년 8월 30일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의 오후는 숨막히는 더위로 가득 차 있었다. 태양이 피부에 불을 지피듯 내리쬐고 공기는 뜨거운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먼 곳을 보기도 어려웠다. 섬 D명의 주자들이 출발선에 서 있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마라톤의 영웅들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고요한 긴장감 속에 숨겨진 것은 광기의 서곡이었다. 더위가 사람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주자들은 먼지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코틀린 언덕을 오르는 길은 지옥이었다. 도로가 부서진 자갈로 뒤덮여 발바닥이 찢기고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었다. 미국 선수 프레드 로르즈는 초반에 앞서 나갔지만 15km 지점에서 탈진에 쓰러졌다. 그는 기적처럼 자동차를 얻어 타고 18km를 타고 가다 다시 내려 달렸다. 관중들의 환호 속에 그는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금메달을 목에 걸 준비를 하던 순간 누군가 그의 신발에 묻은 진흙을 알아챘다. 속임수였다. 로르즈는 웃으며 장난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섞여 환각 속 미소처럼 보였다. 쿠바의 우편 배달부 펠릭스 카르바할은 다른 세계였다. 해적선에서 온 듯한 구레나룻 수염을 기른 그는 바나나를 껍질째 베어 물며 달렸다. 복부통으로 중도 하차했다가 다시 일어나 복숭아를 따먹으며 4위를 차지했다. 그의 발걸음은 춤추듯 가벼웠다. 하지만 그 뒤에서 미국인 토마스 힉스는 진짜 지옥을 맛봤다. 그의 매니저는 조수 윌리엄 셔먼과 함께 스트리크닌과 브랜디를 먹였다. 쥐약 성분의 독극물이었다. 이게 내 다리를 살릴 거다라고 속삭이듯 주사했다. 힉스는 비틀거리며 토하며 때론 기어다니며 결승을 통과했다. 그의 눈동자는 풀려 있었고 몸은 경련하듯 떨렸다. 금메달은 이렇게 탄생했다. 먼지와 더위가 뒤엉킨 그 길에서 주자들은 환각에 사로잡혔다. 아서 뉴트넘은 사과 과수원에서 과일을 훔쳐먹다 체했고 장부행은 꿀 한 통을 삼키다 쓰러졌다. 레닌 토르치노는 자동차에 치여 퇴장했다. 물 대신 에그노그를 마신 이는 설사에 시달렸고 페르디난드 플레만틀은 졸음에 빠져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날고 있어.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리듬을 탔다. 발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 멈추려 해도 몸이 흔들렸다. 관중들은 웃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공기가 맴돌았다. 이제 잠시 뒤로 물러서 보자. 헬그즈 공사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마라톤은 역대 최악의 경주였다. 제3회 올림픽은 미국 만국박람회와 겹쳐 열렸고 코틀린 코스는 40km를 넘는 험로였다. 더위는 38도에 달했고 심판 제임스 설리번은 물 공급을 금지했다. 인간의 한계를 테스트하라는 그의 철학이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실수 이상이었다. 스트리크닌은 당시 도핑제로 쓰였고 쥐약은 성능 향상을 위한 독방법이었다. 32명 중 4명만 완주했다. 이 관계는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영웅담과 대조적이었다. 마라톤은 필라이데스테스에서 유래했지만 여기서는 생존 경쟁으로 변질됐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자. 결승 직전 힉스의 몸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다. 스트리크닌의 경련이었다. 멀리서 보니 다른 주자들도 비슷했다. 로르즈의 승리 후 군중은 환호했지만
곧 침묵이 내렸다. 누군가 외쳤다. 저들은 춤추고 있어. 먼지 속에서 발걸음이 리듬을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타박타박 타박타박. 더위가 뇌를 녹인 듯 몸이 스스로 움직였다. 카르바할의 복숭아 주스처럼 달콤한 환각이 퍼졌다. 이 현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수백 년 전 유럽에 춤추는 역병, 콜로레아를 떠올리게 했다. 1918년 스트라스부르에서 수백 명이 멈추지 못하고 춤췄다. 스트레스와 곰팡이, 독소가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미스터리였다. 세인트루이스에서도 비슷한 징후가 보였다. 더위, 독약 탈수로 인한 집단적 광기. 올림픽 마라톤은 의도치 않게 그 역병의 현대판이 됐다. 힉스의 금메달은 영웅이 아닌 생존자의 증표였다. 밤이 깔리며 경주가 끝났다. 주자들은 쓰러진 차에 누워 별빛 아래 떨었다. 먼지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 그들의 호흡이 천천히 안정됐다. 광기의 마라톤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맴돌았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이 순간처럼 역사도 조용히 스며든다. 더 깊은 밤으로 천천히 이제 상상 속으로 들어가 보자. 뜨거운 길이 식어가고 바람이 먼지를 쓸어내린다. 주자들의 발자국이 희미해진다. 스트리크닌의 떨림이 고요함으로 변한다. 콜로레아의 리듬이 꿈속에서 속삭인다. 타박, 타박, 눈을 감고 그 리듬에 몸을 맡겨라. 이 마라톤의 교훈은 인간 한계의 어두운 면이다. 올림픽은 이상을 추구하지만 1904년은 현실의 잔인함을 드러냈다. 이후 IOC는 코스를 개선하고 도핑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그날의 광기는 역사에 잊힌 페이지에 새겨졌다. 힉스는 훗날 죽음과 가까웠다고 회상했다. 로르즈는 은메달을 받았고 카르바할은 전설이 됐다. 깊은 호흡을 하며 그 더위를 느껴보자. 태양이 지는 세인트루이스, 별들이 떠오르는 밤하늘.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마라톤의 끝은 잠의 시작이다. 천천히 깊이 잠들어라. 역사 속 평온 속으로. 2018년 여름 스트라스부르의 거리가 고요한 새벽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춤을 추듯 몸을 흔들며 거리를 맴돌았다. 곧 다른 이들이 따라 나섰다. 웃음소리와 신음이 섞인 소음이 도시를 뒤덮었다. 400명 넘는 사람들이 거리 한복판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발밑에 자갈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들의 발은 피로 물들었다. 춤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몇 주 동안 이 장면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다. 스트라스부르의 춤추는 역병, 코로마니아의 시작이었다. 프라우트로페아라는 여인이 7월 14일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였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하지만 곧 그 저주가 전염되듯 퍼졌다. 거리는 춤추는 자들로 가득 찼다. 그들의 눈은 공허했고 입에서는 성 비투스의 저주라는 외침이 흘러나왔다. 중세 유럽에서 성 비투스는 춤과 발작의 수호성인으로 여겨졌다. 그의 분노가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는 믿음이 팽배했다. 이제 카메라를 스트라스부르의 시장 광장으로 돌려보자. 더운 여름 공기가 습기로 무거웠다. 춤추는 이들의 땀이 땅에 스며들어 진흙탕을 만들었다. 한 남자는 무릎을 꿇고 헐떡였다. 그의 다리는 경련을 일으키며 여전히 움직였다. 아이들은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았지만 어머니마저 몸을 떨며 춤에 빠져들었다. 도시 당국은 당황했다. 처음엔 음악을 더 크게 쳐서 춤을 끝내려 했다. 피리와 북소리가 광장을 울렸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불을 지폈다. 춤추는 무리는 더 격렬해졌다.
15일 후 수십 명이 지쳐 쓰러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다 멈춘 이들도 있었다. 이 현상을 역사적으로 분석해보자. 코로마니아는 7세기부터 유럽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1021년 독일의 콜로니아에서 18명이 성 비투스 사당으로 기어갔다가 춤추다 죽었다. 1387년 에르푸르트에서 또다시 수백 명의 발작이 기록됐다. 스트라스부르 사건은 그 정점이었다. 시문서에 따르면 1518년 8월까지 400명이 감염됐고 그중 15명이 과로로 사망했다. 당국은 춤 치료를 명령했다. 무대를 세우고 레드와인을 마시게 하고 더 많은 음악을 연주했다. 하지만 희생자는 늘어났다. 결국 종교적 의식을 통해 성 비투스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현대 과학은 에르골린 중독을 지목한다. 맥박 곡물에 기생하는 균류, 클라비세프스가 생산하는 독소다. 이 물질은 LSD와 유사한 환각을 일으킨다. 1518년 스트라스부르는 가뭄과 홍수로 맥박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독소가 체내에 쌓이면 근육 경련, 환각, 통제불능의 움직임이 온다. 게다가 대규모 히스테리, 중세사회의 스트레스, 전쟁, 기근, 패스트가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스트레스가 모방 발작을 유발한 셈이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집단 최면과 유사하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관중의 공포와 동조가 퍼진다. 이제 시공간을 건너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으로 이동해보자. 8월 24일 더운 태양 아래 마라톤 코스가 펼쳐졌다. 미국 미주리주의 흙먼지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32명의 주자들이 출발했다. 하지만 이 경기는 평범하지 않았다. 코스는 40km를 넘었고 물 공급은 부실했다. 주최 측이 준 특별 음료는 황산과 계란을 섞은 독극물 같은 물질이었다. 스웨덴 주자 요한 톨은 10마일 지점에서 황갈색 액체를 마시고 토했다. 그는 마을 개에게 쫓기며 황각에 시달렸다. 야생개 무리가 그를 물어뜯으려 달려드는 듯했다. 그는 길을 벗어나 논밭으로 도망쳤고 농부가 마차로 데려왔다. 다른 주자들도 무너졌다. 아르헨티나의 페레이라는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그의 몸은 코로마니아 피해자처럼 떨렸다. 미국 주자 윌리엄 셰리단은 진흙탕에 빠져 하루 종일 버텼다. 밤이 되자 별이 빛나는 들판에서 그는 홀로 비틀거렸다. 토마스 힉스가 우승했지만 그의 등 뒤엔 악몽이 따랐다. 관중들은 먼지와 열기 속에서 숨을 헐떡였다. 마라톤은 7시간 넘게 지속됐다. 이 끔찍한 광경은 스트라스부르의 춤을 연상시켰다. 독이 몸을 사로잡은 환각의 춤, 역사적 연결을 살펴보자. 7904 마라톤의 춤추는 발작은 우연이 아니었다. 에르골린 유사 독소가 숨어든 음료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황산 혼합물은 위장을 자극해 경련을 일으켰다. 게다가 더위와 탈수로 인한 히스테리. 올림픽은 근대 스포츠의 상징이었지만 이 사건은 중세 저주를 재현했다. 스트라스부르처럼 대중의 기대와 압박이 참가자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오늘날 의학은 이를 열사병과 약물 중독으로 설명하지만 그 본질은 변함없다. 집단 관계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취약하다. 다시 스트라스부르의 밤으로 돌아가보자. 춤추는 무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가을 바람이 안개를 몰고 왔다. 쓰러진 이들의 호흡이 고르게 변했다. 도시 사람들은 속삭였다. 성 비투스가 용서하셨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남았다. 세인트루이스의 주자들도 새벽에 코스를 마쳤다. 별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고대의 저주가 현대에 스며든 순간이었다. 이 두 사건은 인류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자연의 독과 마음의 균열이 만나면 춤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 눈을 감고 그 리듬을 느껴보자. 고요한 밤이 다가온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며 역사의 속삭임을 따라 잠들어라. 평화로운 꿈속에서 춤은 영원히 사라질 테니.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마라톤 코스. 무더운 오후의 먼지가 피로 물든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승리의 환호가 터질 법한 순간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듯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며 춤을 추듯 떨렸고 관중들은 처음엔 환호했으나 곧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건 승리자의 기쁨이 아니었다. 고통의 춤이었다. 바로 그곳 세인트루이스에서 펼쳐진 마라톤은 영웅담이 아니라 스트리크닌과 아편이 뒤엉킨 악몽이었다. 그리고 멀리 유럽의 그림자처럼 수백 년 전 춤추는 역병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먼저 그 뜨거운 날로 돌아가 보자. 1904년 8월 30일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세계 최초의 올림픽 마라톤 중 가장 비참한 하나로 기록된 그 경주. 코스는 포도원과 숲길을 가로지르는 40km 이상의 험로였다. 기온은 32도, 습도는 숨을 막을 듯했다. 선수들은 출발부터 지옥을 맛보았다. 아서 뉴틀이 영국인 주자는 16km 지점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했던 물주전자를 쫓아 헤매다 탈진했다. 그는 결국 쓰러져 개떼에게 물려야 했다. 야생 개들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고 심판들은 허둥지둥 개들을 쫓아내느라 난감했다. 뉴틀의 몸엔 상처가 새겨졌고 그의 비명은 더위 속에 메아리 쳤다. 공기는 흙먼지와 땀, 개 짖는 소리로 가득 찼다. 이제 카메라를 돌려보자. 토마스 힉스, 미국인 우승자. 그는 단순한 러너가 아니었다. 그의 비밀 무기는 계란 노른자와 아편이었다. 경주 중간 그의 트레이너인 찰스 존스가 건넨 음료는 스트리크닌이 섞인 브랜디였다. 스트리크닌, 독극물. 근육을 경련시키며 속도를 내게 하는 그 시대의 도핑이었다. 힉스는 그것을 삼키며 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입안에 퍼지는 쓴맛, 심장이 미친 듯 뛰는 박동. 그는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그의 걸음은 춤추는 듯 불규칙했다. 관중들은 환호했으나 가까이서 본 심판들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건 정상인가? 누군가 중얼거렸다. 힉스의 눈은 흐려졌고 입겐 거품이 맺혔다. 승리의 메달은 독의 대가였다. 다른 선수들도 만만치 않았다. 펠릭스 포이스트만. 독일인 선수는 브랜디를 몇 모금 마시고는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그의 몸은 땅바닥을 구르며 마치 보이지 않는 리듬에 맞춰 춤을 췄다. 스트리크닌의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근육이 팽창하다가 무너지듯 경직되는 공포. 알바레스, 아르헨티나 선수는 사과를 우연히 주었다. 먼지 쌓인 그 사과를 문 순간 배탈이 났고 그는 길게서 토하며 버텼다. 물은 귀했으나 오염됐고 개들은 여전히 배회했다. 한 선수는 개에게 물린 다리를 저주하며 기어오듯 앞으로 나아갔다. 공기엔 땀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더위가 모든 걸 증폭시켰다. 심판들은 패닉에 빠졌다. 누가 우승자인가? 이 광경은 무엇인가? 그들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퍼졌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보자. 이 마라톤은 단순한 스포츠 재앙이 아니었다. 1904 올림픽 자체가 어설픈 행사였다. 파리 올림픽 이후 미국에서 열린 두 번째 현대 올림픽. 그러나 조직은 엉망이었다. 마라톤 거리는 42.195km가 아니라 임의로 늘어진 40km 넘는 코스. 규칙은 유동적이었고 도핑은 암묵적이었다. 스트리크닌 브랜드는 그 시대의 에너지 드링크였다. 의학적으로 스트리크닌은 신경자극제로 근육 수축을 유발하지만
과다시 경련과 호흡 곤란을 일으켰다. 힉스의 경우 아편은 진통제로, 노른자는 영양 보충으로 쓰였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 조합이었다. 역사학자들은 이 경주를 인도주의적 참사로 평가한다. 서울 2명 출전 중 14명만 완주. 그마저도 대부분 도와 완주한 상태였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끼치는 평행선이 그려진다. 춤추는 역병, 코로마니아. 718년 스트라스부르에서 시작된 그 현상. 수백 명이 이유 없이 거리에서 춤을 추며 쓰러졌다. 며칠씩 멈추지 않는 경련, 환각 탈수. 원인은 명확치 않다. 학자들은 독성 곡물, 엘고티즘, 스트레스, 집단 히스테리라 본다. 그런데 세인트루이스를 봐라. 스트리크닌으로 인한 경련은 코로마니아의 증상과 판박이었다. 떨리는 팔다리, 리듬 없는 춤, 공포에 질린 눈빛. 마라톤 선수들의 몸부림은 400년 전 유럽인들의 그것을 연상시켰다. 세인트루이스는 우연히 현대판 지점이 된 걸까? 더위와 독, 스트레스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집단 트랜스가 싹틀 조건이 지배했다. 심판들의 패닉은 그 공포를 증폭시켰다. 만약 개무리와 오염된 사과가 없었더라면? 아니, 이미 역병의 씨앗은 뿌려진 듯했다. 다시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 결승선 근처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 힉스가 비틀거리며 다가온다. 그의 트레이너가 마지막 음료를 건넨다. 스트리크닌 한 방울 더. 힉스의 다리가 떨린다. 관중들은 모른다. 그들은 영웅을 본다. 그러나 가까이선 다르다. 그의 피부는 창백하고 호흡은 거칠다. 멀리서 개 한 마리가 짖는다. 포이스트만은 여전히 땅을 구르고 뉴트리는 상처를 움켜쥔 채 누워있다. 바람이 불어 먼지를 날리고 나무잎이 스르륵 떨어진다. 이 순간 승리와 비극의 경계가 허문다. 힉스는 메달을 받고 쓰러진다. 관중들의 박수는 점점 잦아들고 밤에 정적이 찾아온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 이 사건은 현대 스포츠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도핑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된다. IOC는 이후 규제를 강화했으나 1904 마라톤은 야만의 유산으로 남았다. 코로마니아와의 유사성은 의학자들을 자극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비슷한 댄싱 매니아 보고가 있었으나 세인트루이스가 가장 극적이다. 스트리크닌은 당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운동선수들은 그것을 기적의 약기라 불렀다. 그러나 과학은 경고했다. 신경독이 뇌를 마비시키는 메커니즘. 힉스는 살아남았으나 그의 증언은 침묵했다. 트레이너 존스는 필요한 조치였다고만 했다. 이제 상상해보자. 그 코스 끝자락, 달이 떠오르는 밤하늘 아래. 선수들의 헐떡임이 잦아들고 더위가 서서히 식는다. 개들의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가며 숲은 고요해진다. 춤추는 몸뚱이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떨림은 역사 속에 새겨졌다. 세인트루이스의 먼지 속에 승리와 역병의 경계가 영원히 남아 우리를 속삭인다. 편안히 눈을 감고 그 리듬에 몸을 맡겨라. 밤이 깊어간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오리라. 비가 내리는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경기장. 열기와 진창 속에서 한 남자가 춤을 추듯 비틀거린다. 발이 땅에 붙은 채 몸이 스스로 움직인다. 관중들의 환호가 잦아들고 침묵이 스며든다. 이건 마라톤이 아니다. 몸이 배신한 춤이다. 왜 이 순간 승리의 기쁨이 아닌 고통의 리듬이 피를 타고 흐른 걸까? 상상해 보십시오. 미주리주의 습한 여름 공기, 진흙탕 도로가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그곳. 1904년 8월 30일 올림픽 마라톤 출발선. 32명의 주자들이 모여든다. 미국 선수들, 그리고 먼 타지에서 온 이주민들. 펠릭스 포이스트만, 토마스 힉스,
그리고 무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윌리엄 셔먼. 공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총성이 울리자 그들은 달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경주는 재앙의 서곡이었다. 첫 번째 선수 안드레아스 키저니가 앞서 나간다. 이탈리아의 맹호, 1시간 38분 만에 선두를 달리지만 물 한 모금 없던 사막 같은 코스에서 탈진한다. 그의 다리는 무거운 납덩이처럼 변하고 몸이 경련하듯 떨린다. 뒤따르는 포이스트만은 자동차에 치일 뻔한 후 복숭아와 사이다로 버텨낸다. 밤이 깃들 무렵 토마스 힉스가 도착한다. 3시간 28분 만에. 하지만 그의 승리는 의심스럽다. 도중 진흙을 먹고 약을 삼키며 심지어 승마한 의심까지.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며 그는 춤추듯 비틀거렸다. 관중들은 환호했지만 그건 환각의 춤이었다. 이제 줌아웃 해보죠. 킬루브공사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은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였다. 제2회 현대올림픽 세계 박람회와 겹쳐 열린 이 행사는 참가자 650명 미만의 초라한 축제였다. 마라톤 코스는 40km를 넘는 괴물, 물 공급 없이 개들로 뒤덮인 야생지대. 이 재앙은 단순한 조직 실패가 아니었다. 인간 몸의 한계를 드러낸 실험이었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핀처는 이를 인내의 신화 붕괴라 불렀다. 고대 그리스의 영웅적 마라톤이 현대 혼란 속에서 코로마니아로 변질된 순간, 코레오마니아, 춤의 전염병. 1518년 스트라스부르에서 시작된 그 역병. 빵의 독버섯 독소 또는 집단 히스테리. 수백 명이 거리를 메우며 며칠씩 춤추다 쓰러졌다. 죽음의 리듬, 몸이 스스로 파괴하는 광기. 세인트루이스의 마라톤 주자들은 그 메아리였다. 극한 스트레스, 탈수, 열사병이 신경계를 마비시켰다. 의학자 존 월시는 스트레스 유발 무도병 이론을 제시한다. 뇌의 기저핵이 과부에 걸려 무의식적 움직임이 폭발한다. 1904년은 이를 증명한 실험장이었다. 이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새벽에 안개 낀 숲길. 윌리엄 셔먼, 무명의 흑인 주자가 홀로 남아있다. 그의 발걸음은 리듬을 타고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고요를 깨뜨린다. 1위부터 9시간 지연된 3등. 그는 춤추며 완주한다. 몸이 떨리고 입에서 거품이 일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관중 한 명이 속삭인다. 악마가 그를 삼켰다. 공기 중에 습기와 땀 냄새,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 그의 눈빛은 공허하다.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 노예제의 잔재 속에서 춤으로 변한 순간, 줌아웃. 이 사건은 의학의 전환점이었다. 프로이트 시대, 히스테리가 대중화되던 때. 코로마니아는 스트레스와 문화의 산물로 재해석됐다. 20세기 초 전쟁 트라우마 환자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병들, 떨림과 무도증. 신경학자 장 마르탱 샤르코의 이론처럼 감정 억압이 육체를 지배한다. 세인트루이스는 인간 몸의 배신을 증명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PTSD와 연결 짓는다. 극한 환경이 뇌의 리듬 생성기를 깨운다. 시간이 흘러 그 메아리는 현대에 되살아난다. 1980년대 댄스 플로어, 엑스타시 약물과 레이브 파티. 젊은이들이 밤새 춤추다 쓰러진다. 탈수, 과열, 집단 광기. 2020년 팬데믹, 고립된 방에서 바이럴 댄스 챌린지. 틱톡 화면 속 수백만 명이 동시다발적 리듬에 사로잡힌다. 과학자 캐서린 카메론은 디지털 코로마니아라 명명한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증폭된 세상. 우리 몸은 여전히 배신할 준비가 돼 있다. 다시 장면 속으로. 어두운 클럽, 스토로브 불빛이 번쩍이는 지금 이 순간. 땀에 젖은 몸뚱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춤춘다. 심장 박동이 베이스 드롭과 맞물리고
공기가 메스꺼울 만큼 달아오른다.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무너진다. 탈진, 아니 춤의 저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1904년의 진창이 넌불 아래 재현된다. 이제 깊이 파고들죠. 전문가 이론들. 인류학자 바버라 오니앙은 문화적 트랜스를 강조한다. 세인트루이스 주자들은 아일랜드 민속 춤 전통을, 셔먼은 아프리카 리듬을 몸에 새겼다. 스트레스가 그걸 해방시켰다. 생물학자 로버트 사포스키는 도파민 과잉을 지적한다. 보상 회로가 폭주해 춤이 중독된다. 치명적 쾌락. 팬데믹 시대 연구, 록다운 스트레스가 무도 증상을 유발했다는 논문이 쏟아진다. 코비드-19 생존자들 중 2%가 리듬 장애를 호소했다. 마지막 장면, 고요한 밤 당신의 방 안. 창밖 비가 내린다. 몸이 살짝 떨린다. 그건 피로인가 아니면 고대의 리듬인가. 세인트루이스의 유령이 속삭인다. 춤춰라, 멈추지 마. 춤의 악마는 살아있다. 다음 무대를 기다리며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 리듬 속으로 스며들어 평화로운 잠에 들어보십시오. 영혼의 춤이 당신을 감싼다.